가장 집요하게 고민을 했던 남자가 브랜든 버처드입니다. 브랜든 버처드는 항상 그 연구팀과 함께 메인에 두고 했던 질문이 뭐냐면 왜 어떤 사람은 빨리 성공을 하고 장기간 하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행복하고 누구는 행복하지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그 자극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정말 오래 했어요. 그 결과로 나온 내용이 뭐냐면 연구 결과, 리서치와 뭐 수많은 사람들과 인터뷰와 코칭 결과를 다 합해서 확인해 보니까 100여 가지가 넘는 성공 요소들이 있더라라는 결과가 나왔고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인가 그리고 누구나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트레이닝이 가능하고 뭐 어떤 분야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그 틀을 씌워서 이 100가지 요소를 눌러놓고 나니까 남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6가지입니다. Clarity, Energy, Necessity, Productivity, Influence, Courage 이 6가지를 가지고 브랜든이 쓴 책이 그 하이 퍼포먼스 헤빗이라는 책이고요. 이게 국내에 식스 헤빗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식스 헤빗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말로 바꿔놓으면 우리가 높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명료성과 에너지와 절실함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생산성과 영향력, 대담함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맞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이 6가지가 어떻게 구성이 될까요? 첫 번째 명료성에 대해서는요.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적어도 저희가 말하는 하이 퍼포먼스를 내는 사람을 하이 퍼포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하이 퍼포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표준 이상의 성공을 거두는 사람을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뭐 예를 들어 마라톤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내일 나가서 40km를 뛸 수는 없겠죠. 그거는 한 방 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더 표준 이상의 성공이라면 5km를 빨리 뛰는, 그러니까 5km를 완주하는 거를 빨리 달성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자기 표준에서 조금 높은 것들을 잘 달성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해내는 사람을 하이퍼포머라고 저희는 정의를 하고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갈아넣지 않는 것이에요. 내 삶의 웰빙과 사람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을 하이퍼포머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와닿지 않는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로 완성된 나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면 아마 그 과정에 느끼는 즐거움과 연계성 그리고 자신감이라는 게 있겠죠.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을 저희는 하이퍼포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하이퍼포머를 구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옆에 보신 영역성, 에너지, 절실함, 생산성, 영향력, 대담함 외에 오른쪽에 구성한 어떻게 마음 관리를 하고 건강 관리를 하고 생산성 관리를 하고 영향력 관리를 하면 그 근간에 있는 이 현실에 집중을 하면서 할 것인가 그리고 삶의 목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12가지를 가지고 코칭을 진행하면 저희 하이퍼포먼스 코칭의 12주 교육과정이 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제가 만든 교육과정들도 뭐 자기설계 정규 과정이든 하이퍼포먼스 습관 만들기 과정이든 아니면 제가 운영하는 독서 모임이든 모든 것이 이 교육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마음 관리에 대한 얘기들, 요 실제적인 질문들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브랜든이 던져주는 질문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마음 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진실된 내 모습인가? 야, 민코치, 시작부터 질문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야, 그거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라고 하신다면, 일단 요 이야기는 제가 제 유튜브에 다른 곳에서 강연을 하면서 설명한 게 있어요. 이 영상만 한 10분 정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설명을 10분을 따로 드리긴 좀 무리일 것 같아서 이렇게 링크를 올려드리고요. 이 링크는 제가 이따가 채팅창에도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필요하신 분 이거 가서 보시되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진실된 삶을 산다는 것은 몇 가지 기준을 놓고 바라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과연 자유로움을 추구하고 이루어가고 사는가. 두 번째는 내 삶의 일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삶에 대한 애착이 있는가 하는 3가지 측면이고요. 올려드린 유튜브 영상에서도 그렇고, 제 책에서도 잘 설명을 했으니까,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그 2가지 중에 보셔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좀 너무 긴 얘기 때문에 좀 넘어갔다라고 치면, 2번째 질문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삶의 방향이 일치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그걸 민코치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질문하신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이 카메라가 제가 바라보는 비전이에요. 제가 가고 싶은 삶입니다. 근데 제가 이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옆으로. 근데 시선은 카메라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향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언젠가는 내 시선과 내 나아가는 방향의 뒤틀림이 심해서 사람이 멈춰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몸을 돌려서 시선을 따라갈까요? 아니면 시선을 돌려서 몸을 따라갈까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몸을 돌려서 시선으로 가야죠.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신기한 거는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대부분 고개를 돌릴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본인은 한국 사람이 아닌가요? 그래서 참 신기하긴 한데 답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몸이 뒤틀리는 끝까지 간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도 몸을 돌리지 못해요. 고개를 돌립니다. 그러고 한마디 하죠. 뭐 잘 살았잖아. 내가 뭐 죄졌냐? 뭐 집 사느라 빚 아직 좀 남았고 그랬고 애들 뭐 공부는 좀 잘못할 수는 있지만 뭐 어쨌거나 크고 있고 내가 뭐 잘못한 건 하나도 없지 라는 형태로 자신의 삶을 타협하죠. 그리고 고개를 숙입니다. 이 정도면 됐잖아 라고 자기 자신이 위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과연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부터 잘못한 걸까요? 그런 거 없어요. 삶은 언제나 흐르는 방향대로 살아가기 쉽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루에 한 발자국씩 0.1도씩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삶의 방향을 틀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직선으로 원하는 삶을 향해 갈 수 없어요. 빙 돌아가야죠. 마치 배가 그 방향을 틀려면 한참 전부터 키를 돌려야 빙 돌아가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물며 그 배보다 훨씬 크고 긴 시간을 살아온 그 크기를 갖고 있는데 쉽게 바뀌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삶과 내 삶의 방향이 일치하는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떻게 한 발자국씩 바꿔갈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의 삶의 위치에 어울리는 자신감과 즐거움을 느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삶의 위치가 뭐냐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20살의 빈코치와 30살의 빈코치와 40살의 빈코치와 50의 빈코치가 느껴야 될 자신감과 즐거움이 같은 모습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내 생각에 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만큼의 자신감과 즐거움을 누린다라면 참 잘하고 있구나. 라는 평가를 하실지, 이건 아닌데, 뭔가 많이 부족한데, 라는 평가를 하실지를 스스로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은, 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는 질문 던져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열정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유머러스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통찰력 있고, 이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야, 무슨 사람이 되긴 해. 그냥 사람 되면 되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무엇은 상관이 없지만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내가 가는 지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삶의 지침이 되어줍니다.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가 없는가는 큰 차이가 오겠죠. 그 다음은요. 그렇다면 이 단어가 만약에 정하셨다면 마음속으로 어떤 단어가 떠오르셨다면 그래서 그 삶을 살고 있으시는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하든 뭐 강의를 하든 뭐 하게 될 때 저보고 그런 질문 할 때가 있으세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뭐 코치님은 그러면 저요? 저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즐거움을 주고요. 제가 오늘 기필코 여러분들을 끝나기 전에 한 번들은 웃겨드린다라는 그걸 달성하고 말 거니까 이제 기다리시면 되고요. 여전히 쉽지 않군요.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따뜻함은요, 이렇게 강연이나 코칭이나 이런 데서 만난 분들의 마음에 불을 지르고 싶어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제가 목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할 때 저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마음 관리를 대표하는 브랜드 내 질문들이고요. 두 번째는 건강 관리입니다. 건강 관리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건강 관리에 대한 질문들은요. 일단 첫 번째는 간단합니다.
잘 잤나요? 그리고 잘 쉬었나요? 물도 충분히 마셨나요? 여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자기계발을 할 때 가장 위험하게 하는 선택이 뭐예요? 잠을 때려 줄입니다. 자, 무언가 하려면 원래 인생은 사다오락이지 4시간 자고 하면 되고 뭐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시대는 완전히 끝났어요. 더 이상 수면 시간을 줄여서 무언가 해내는 시간은 끝났고요. 여러분들은 언제나 최상의 에너지 레벨을 높이기 위해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걸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요. 결국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 의지와 열정을 담아낼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죠. 마음은 참 높이 있는데 몸 컨디션이 안 좋으면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에너지에 대한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는 말투, 표정들, 행동들에 열정이 충분히 반영돼 있어서 그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 원래 목소리는요, 이 목소리가 아니고요. 이게 제 목소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요. 자, 다 주무세요 하는 거죠. 근데 그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열정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소리만 커지면 열정인 줄 알아요. 목소리에 울분을 담아서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열정을 주려는 분들도 있고요. 목소리가 커지면 열정이 담기는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안에 내가 실제로 품어내고 있는 에너지가 열정이어야 가서 열정이 닿겠죠. 그런 것들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있고요. 자, 생산성으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우리 얘기했잖아요. 우리 모두 다 바빠요. 안 바쁘신 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왜 바쁘냐고요. 그 바쁜 일이 단순하게 바쁜 반복 작업들의 일에 매몰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삶에서 중요한 일을 하느라 바쁜 건지에 대한 질문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추임새로 넣는 말투가 뭐예요? 무엇이 중요한지 있잖아요.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요. 오랜만에 이 강연을 하려니까 갑자기 제가 말을 하는 게 어색하네요. 옛날에 참 이게 말깔지게 했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자, 그렇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거, 무슨 스킬을 배우든 뭘 하든 그 이유는 혹시나 한번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서 기운을 내고 새로운 한 서너 달을 살고 싶다. 뭔가 다시 또 의욕을 일으키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제가 당당하게 제 세미나에 오셔요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번에 주제는 도전입니다. 작년 말에 그 송년회의 주제가 용기였고요. 지난 10년회의 주제가 열정이었고요. 이번 주제는 도전이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셔서 저희 회사가 하는 새로운 도전들, 그리고 제가 도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통찰들에 대한 내용들을 쭉 들어보신 시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게로 와서 melt my heart. 봄의 향기를 담은 그대를 보며 그냥 웃음만 짓게 돼. Don't know what to say. You were just like one spring day.